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우리 증시도 4분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조정세가 어느 정도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전에 폭락장이었던 3월과는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고 또 하반기 4분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시간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이묵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코스피가 지난 팬데믹으로 6개월 전쯤에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네. 3월 말에. 네. 그러고 그거와 비교해서 G20 가운데 이후 높은 상승률, 한 두 번째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또 비대면 관련 주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334.2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18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2412.40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지난 그 3월 19일 1457.64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6개월간 1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65.5%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한국의 증시 상승률은 G20 지수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저점과 지난 18일 종가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상승률은 87.8%를 기록한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미국의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나 S&P 지수 또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보다는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코스피에 비해 상승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일본 니케이 지수나 상하이 지수도 국내의 한국 증시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모인 코스닥 상승률도 107.5%로 세계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내답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떠받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이른바 BBIG로 불리우는 바이오나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성장주가 무너지면서 국내 BBIG에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 BBIG 관련 7개 종목의 6개월간 상승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바이오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100%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내세운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수익률은 189%나 147%를 상승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수소 전기차를 앞세운 현대차도 174% 상승했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각각 106%, 1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G20 가운데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 3월 저점으로 한 1000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죠. 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배경에는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성장주들, BBIG, 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종목들이 힘이 좀 빠지면서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 등 가치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가 바뀐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코스피에서는 그간 소외됐던 보험이나 은행, 유틸리티 등 가치주들의 반등이 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가치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 업종은 자동차나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상승이 8월 초부터 나타났습니다. 두 업종의 강세는 그러나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가치주의 반등이라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진짜의 어떤 가치주 반등의 배경에는 실질금리의 상승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락했던 3월 이후에 그 미국의 실질 금리를 보면 마이너스 1%까지 하회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 실질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이 이제 그 실질 금리에 민감한 가치주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치주 상승의 그 반등이 가파르게 나타난 것은 있지만, 그 가치주 지수의 그 상승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었다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은 가치주보다는 전반적인 그 관심은 있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고, 또 개인들은 전년 그 동기 대비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아직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폭락장이 나왔다가 반등한 배경에는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직도 뭐 확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그런 공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증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앞에서 코스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843.4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넘치는 유동성, 즉 개미들의 힘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3월 19일 428.35포인트 저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10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급격히 단기 상승한 이후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 개인의 순매수, 이른바 그 동학개미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 특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이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의 순매수 금액이 거의 10조에 가까운 9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조 원에 가까운 1억 9천억 원, 또 기관은 5조 4천억 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시의 그 대기 자금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 애탁금도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투자자 애탁금은 55조 6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이나 또 카카오 게임즈 등 잇따른 기업 공개의 어떤 흥행이 있었는데, 이어서 또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네. 기업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규모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존재합니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나 또 원화 강세 여부에 주목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이 증시에 또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살짝 이제 약세로 누그러지면서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환율은 현재 저점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일단 뭐 지난주도 보면 최근 외환 시장의 관심은 1,160원대에 급격히 레벨을 좀 낮춘, 즉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가 연동한 원화가 우리 이제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유독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환율 급락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만큼 소폭 반등의 흐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환율은 위안화 강세와 연동하면서 1,180원대 박스권에서 1,160원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이 달러화 약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의 흐름과 또 미국 기술주의 반등 여부를 주시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아직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FTSE 러셀에서 세계 국채 지수의 중국 국채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수 편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될 경우에 워낙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특히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국들이 지금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들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그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또 산업 생산의 호조나 소매 판매 반등 등에 대한 주요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그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극에 달하거나 또 글로벌 경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달러 환율 하단은 1,140원에서 1,180원대 네. 이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미국의 이 대선에 따라서 뭐 네. 부양책도 그렇고 네. 달러의 흐름도 그렇고 네.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소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 우리 네. 증시는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뭐 솔직히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그걸 뭐 예측하기는 네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그 미국 대선을 한 40여 일 정도 남겨둔 현재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 현지의 언론들은 일단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4년 전 대선 결과를 보면 이 상황을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뭐 증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 대선이 지금 2개월이 좀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진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 변화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이 좀 큰 상황인데요. 정책의 핵심은 이제 반독점 규제가 이슈화되면 구글이나 또 알파벳, 애플, 또 뭐 아마존 이러한 현재의 주도주들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정유나 화학 기업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민주당은 이제 기업 기술들의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은 감세, 또 민주당은 증세, 이러한 세금이나 무역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금 정책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나 무역 정책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의 증시 정책은 반대로 경제나 주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증세로 인한 미국의 어떠한 그 내수 위축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은 두 후보 간에 이제 같은 상황이지만 바이든 후보는 일단 관세를 통한 중국 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된다면 네. 관세 관련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바이든의 당선 시에 미중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증시의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 대선으로 인한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대선이라는 이벤트 특성상
정책에 대한 기대와 또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좀 거시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4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힌트를 좀 얻으셨길 바라고요. 이묵빈 교수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